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에 주불이 잡혔습니다. 산불이 발생한 지 열흘 만인데요. 네, 자세한 내용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 전공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산불로 정말 걱정이 많은 한 주였습니다. 각계의 노력 끝에 결국에 주불을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과정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금 지난 29일 날 오후 3시 기준으로 해서 이 산청 산불 같은 경우에 진화율이 99%였거든요. 예, 근데 이 99%의 진화율 나머지 1%를 달성하기 위해서 꼬박 한 22시간가량 걸린 셈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특히 이런 두꺼운 낙엽층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진화가 굉장히 어려웠던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두꺼운 낙엽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기간이 보면 역대 두 번째로 최장 기간 길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길었는가? 결국에 말씀하신 낙엽 부분 이외에 다른 이유는 없었을까요? 네, 우선 하동 산불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가연물이 굉장히 바짝 말라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 이제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강풍이 불었었고요. 특히 이 산청 산불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진화율이 올라갔다가 다시 확산되는 이런 계속 악영향이 지속이 됐던 이런 산불 영향으로 이 최장 기간 시간을 진압이 어려웠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특히나 이번에 진화가 어려웠었던 그리고 피해를 많이 불렀던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리산 같은 경우에 굉장히 낙엽층이 두꺼웠고요. 예. 최장 1m가량 이렇게 낙엽층이 형성이 돼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보통 이제 산불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지표화 산불 형태로 진행이 됐는데요. 예. 지금 말씀드린 이제 두꺼운 낙엽층이라든가 유기토층으로 들어가는 일명 이제 지중화 화재 현상이 많이 나타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이런 부분들과 굉장히 험준한 이러한 지형적인 원인 예. 이런 이유로 인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이렇게 산불이 지속된 걸로 보여집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주불을 잡았으니 개선책이라든지 다음 스텝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산불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임도가 없다거나 말씀하신 그런 낙엽층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난항 같은 것도 참 많이 얘기가 됐었는데 앞으로는 좀 어떤 부분 짚어봐야겠는지요? 네, 여러 가지 원인과 대책이 필요할 텐데요. 임도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임도는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설치가 되고 운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개인적으로 이 산불에 대해서 그럼 이제 대부분의 모든 산에다 임도를 반드시 개설을 해야 되느냐 예. 이 부분은 이제 저는 좀 반대 입장을 가지고 그래요? 있고요. 네, 그러니까 임도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게 경제적 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충분히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 이번 산불에서 본 것처럼 이미 이제 굉장히 비화 현상도 크고, 그러니까 임도의 역할이 굉장히 좀 무력화되는 이런 어떤 상황들이 많이 닥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지리산과 같은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제한적인 임도 개발은 필요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굉장히 넓게 확산해 나가는 이런 부분에서는 임도가 건축하는 비용 대비 효과가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임도라는 게 좀 만들기가 어렵습니까? 결국은 이제 예. 일정 부분을 이제 나무들을 이제 뽑아내고요. 그리고 이제 평탄화 과정. 그러니까 이 실제로 포장만 안 했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도로의 형태를 갖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이제 앞으로의 개선책도 그렇지만 당장 주불 이후에 남아있는 잔불에 대한 걱정도 있는데요. 잔불까지 최종적으로 진화하기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 예상하시는지요? 네, 오늘 밤이 좀 고비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리산 같은 경우에 그런 두꺼운 낙엽층 이외에 암석이라든가 이렇게 사이에 발생하는 일명 이제 훈소 상태 이런 불씨가 남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최대한 억제하는 부분들. 그래서 드론이라든가 지금 이제 산림 당국에서도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광역적으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들 아마 오늘 밤 정도면
큰 뭐 강풍이나 이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최대한 좀 억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변수라고 하면 어떤 게 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네, 변수는 아무래도 이제 그 돌풍이라든가 바람 뭐 이런 부분일 텐데요. 지금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산림당국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앞서 1%의 화선이 그리 길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본다라고 하면 오늘 밤 정도면 내일까지 뭐 별다른 영향이 없다라고 하면 크게 뒷불에 대한 영향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예, 있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좀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번 산불이 워낙에 인명 피해, 재산 피해가 좀 많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하셨어요? 지금 이제 그 부분이 좀 가장 좀 뼈아픈 부분입니다. 뭐 예. 재산 피해도 그렇지만 그 인명이 굉장히 많이 돌아가신 부분들이 이게 산불이라고 하는 재난의 형태가 물론 광역적으로 퍼지지만 굉장히 급진적으로라고는 볼 수 없거든요. 일명 건물화재에 비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차제에 뭐 임도건설이나 뭐 산불 헬기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과 같이 이런 어떤 그 사람을 좀 대피시키고 보호하는 이런 좀 프로그램에 이 부분도 좀 집중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피하신 분들이 현실적으로 불이 다 꺼지고 이제 일상으로 복귀를 해야 할 텐데 본인이 돌아갈 곳이 없어지고 사실 뭐 지금 생각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어떤 점을 좀 많이 생각해야겠습니까? 네,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복구를 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을 수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이런 그 철골 구조물, 뭐 샌드위치 패널이라든가 뭐 이런 가설 구조물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복구하는 과정에서 또 붕괴가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좀 안전성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이제 오염 물질입니다. 굉장히 아마 해당 지역에 아직도 이제 매캐한 연기 냄새들이 계속 지속이 될 텐데요. 적어도 작업을 하시는 동안은 방진 마스크라고 하는 이런 것을 꼭 좀 착용을 해주시고 만약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없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뭐 KF94 이상의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하시고 작업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본질적인 내용들도 좀 다뤄보고 싶은데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신 분들이라면 느끼시겠지만 몇 년 사이에 대형화되고 장기화되는 어떤 화재 패턴들 그런 것들을 많이 목격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왜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될까? 어떻게 진단하시는지요? 네, 그 지금 뭐 말씀하신 뭐 대형화라든가 이런 뭐 추세들은 비단 이제 우리나라 문제만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예.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비슷한 위도에 있는 나라들이 이렇게 이제 뭐 산불과 같은 형태 뭐 다른 자연재난도 마찬가지겠지만 대형화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그러니까 이렇게 대형화되는 에너지에 걸맞는 어떤 시스템들을 갖춰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 한 가지 필드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다양한 거 아까 말씀드린 이제 구조 대피 부분 그리고 실제로 진압하는 부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이제 산불이 타야 될 부분은 버릴 수도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넘어가는 거를 최대한 막아줘야 되는데 이게 파죽지세로 가는 부분.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겁니까? 그러니까 산불이 예를 들면 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부분에서 뭐 탈 수도 있죠. 우리가 뼈 아픈 부분이지만 그렇지만 이 부분에서 저쪽 산맥으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계획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뭐 중간에 버퍼와 같은 내화수림들을 둔다든가 뭐 말씀하신 인도라고 하는 부분도 그런 쪽에 어떤 단절을 만든다든가 뭐 그래서 좀 계획적인 어떤 산불 대응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응 체계 중에 이제 보면 어떤 것들은 단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 좀 시간을 할애해서 투자를 해서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당장 이번 화재를 겪고 나서 우리가 좀 빠르게 마련할 수 있는 대응 체계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앞서 이제 뭐 사람을 대피하는 조직이라든가 그리고 적어도 민가라든가 시설에 어떠한 부분들, 그러니까 쉽게 빠르게 넘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구축하는 부분은 예. 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을 두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수목에 대한 조림이라든가 뭐 예. 이런 부분들 앞서 말씀드린 이렇게 산과 산, 산맥과 산맥을 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장기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교수님 이게 다소 기시감이 드는 것이 저희가 한 3년 전에 굉장히 큰 울진 삼척 산불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부를 진화하고 나서도 이런 류의 이야기들을 전문가들이 참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3년 사이 바뀌었거나 조금 더 진화된 게 있습니까? 현장에서 보시기에? 그러니까 예. 진보하거나 발전된 게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2022년 산불 백서에서 나와 있는 기본적인 뭐 산림 헬기에 뭐 그 방수 용량 큰 거를 좀 도입하자라는 부분들도 계속해서 어떤 경제적인 우선순위에 밀려서 제대로 안 됐고요. 이번에 문제가 됐던 산불 예방 그 대원들 예,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진압하는 부분들보다는 어떤 그 재난이라고 하는 산불이라는 부분으로 공공적인 부분에서의 비용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직 우리가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막 티가 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좀 산불이라든가 뭐 재난이 발생하지 않으면 예. 이게 뭐 지재차장 입장에서도 생색내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안전을 비용을 들여서 안전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경제 논리라든가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에 밀려서 항상 좀 예. 이렇게 잘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네. 이런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이 시점에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사실은 그 어느 때보다 물론 모든 화재가 뼈아프게 느껴지고 어떤 대응 체계들이 개선되기를 바라지만 이렇게 전국적으로 여러 곳에서 산불이 발견해서 모든 국민들이 놀랄 만큼 연쇄적으로 발생한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런 대응 체계가 변화돼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진정으로 바뀔 수 있을지 현장에서 체감하시기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이 뭐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제 또 조금 있으면 장마철에 비가 오고 또 예. 홍수도 나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 이제 산불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뭐 그냥 몇 가지 미봉책으로 그리고 이제 뭐 앞으로 이제 산에 불내면 뭐 굉장히 징벌적인 처벌로 가겠다. 뭐 국민을 통제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론 예방 대책으로 그런 처벌 규정을 양봉 규정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이제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이 보강이 돼야 되는데 그 시스템을 보강하는 건 결국 돈이고요. 우리 사회가 그 돈을 감당할 만큼의 어떤 이 부분을 바라보는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경제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뭐랄까 경각심을 갖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에도 실화로 인한 화재가 좀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말씀도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뭐 방법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강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한번 불이 붙어가지고 통제하는 거는 어렵기 때문에 불이 아예 안 나게 이렇게 건수를 제한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뭐 늘 말씀드릴 부분이지만 지금과 같이 초건조한 상황에서 가연물이 완전히 바짝 마른 상황이면 결국은 뭐 불조심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뭐 산불에 대한 얘기는 여기 정도까지 나눠보고요. 잠시 미얀마에서 일어난 지진에 대한 얘기도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안전재난 관련해서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미얀마가 좀 지진에서 위험한 그런 지대로 꼽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뭐 많이 알려진 것처럼 뭐 인도판이라고 하는 판과 유라시아판이라고 하는 두 개의 이제 큰 판이 만나는 네. 이제 우리가 알기 쉽게 단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이 두 판이 그러니까 인도양 판이 유라시아판을 이제 미는 형태가 돼 있는데요. 특이한 거는 이쪽이 이 사가행 단층이라고 하는 부분이 주향 이동 단층입니다. 주향 이동은 이제 수평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예.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특히 말씀드린 이제 시가행 지역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미얀마 전역이 이 시가행 단층에 거의 한 1,200km에 달하는 그러한 구간에 관통하고 있는 나라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이런 지진의 피해가
가장 크게 나타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당장 이제 걱정되는 것들이 일단은 여진에 대한 부분, 또 인프라가 열악하다 보니까 구조 작업이 쉽지 않을 텐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됩니다. 향후 구조 작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게 최선일까요?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미얀마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구조에 대한 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전무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특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규모가 7.7의 강진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에 여진 발생이 굉장히 높은 규모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7.7 정도면 한 번에 입력해서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뭐 진도 6이나 5까지의 그러한 우리가 보면 굉장히 강진 형태의 여진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구조 작업할 때는 이제 여진에 뭐 당연히 주의해야 되겠고요. 네. 진입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충분히 안전을 그러니까 버팀목을 세우고 지지를 한 후에 진입을 해야 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구조 작업도 최대한 좀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함흥구 을지대 안전공학 전공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